Assalamualaikum. আমার নাম কোরিয়া ভাই। আজকে আমি কোইকা অফিসে আসছি। এটা বাংলা কালচারের জন্য কোরিয়া থেকে নতুন লোক আসছে, ওনাদেরকে বাংলাদেশি কালচার কি কি হবে আজকে লেকচার আসছে। আমি এখানে শুধু 13 বছর থাকেছি। আমাদের কোয়ালার জন্য আমার ইউটিউব চ্যানেল দেখে আমাকে ইনভাইটেশন করা হয়েছে। আজকে আমার ফেভারিট কান্ট্রি বাংলাদেশের জন্য লেকচার করার জন্য অনেক ভালো হচ্ছে। তাহলে আপনাদেরকে ধন্যবাদ জানাচ্ছি। আর তাহলে চলেন। 조금만 옆으로 카메 오빠 그리고 래퍼 조금만 저기 진행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강의를 소개하기 앞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코리안 바이 방글라데시구나 젊은이 편. 아닙니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올해로 방글라데시 13년 살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와서 그 현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그리고 K컵밥이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장렬히 전사를 했습니다. 아마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아마 요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유튜브 22만 구독자,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1000명, 2000명 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돼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제가 사실 방글라데시에 사는 이유는 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만드는 게 꿈이고요. 좀 넓게 포용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제가 가진 삶의 모토입니다. 어린 가난한 학생들한테 교육을 제공해서 그 친구들이 자기가 행복한 직업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제가 가진 꿈이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빠르게 떼돈을 벌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가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방글라데시의 백종원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포부로 시작을 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뭐 수익 공개하는 거 유튜버들 보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이 정도면 제가 원래 계획이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 10억을 버는 걸 목표로 삼았었거든요. 부자 되세요. 왜 문화를 존중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데 왜 존중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자유민주주의라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남을 해치지 않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가치관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삶, 모든 것이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다. 제가 이 마인드를 갖게 된 게 방글라데시 오고 나서 5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와서 5년 동안은 어떤 얘기만 했냐면, 아유 이기한 사람들. 옛날에는 이렇게 제가 오늘도 차를 타고 오는데 공항 로드가 있어요. 거기에 딱 차가 멈추면 막 애들이 팝콘이랑 이런 거 막 들고 뛰어옵니다. 그래서 막 똑똑똑거리면서 사달라고 해요. 처음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불쌍하다, 좀 신기하다, 우리나라에 없던 거니까.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짜증난다. 아니 나 노래 듣고 있는데 왜 똑똑거리지? 내가 안 산다고 했는데 왜 계속 똑똑거리는 거야?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 나라의 문화를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제 관점에 의해서, 그냥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이 사람은 틀렸다라고 정리를 해버리고 봤었던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 오고 5년 뒤에 제가 VJ 특공대라는 데서 촬영을 왔었습니다. 그때 테마가 물의 나라 방글라데시. 거기에 이제 코디네이터로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수달 낚시를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 촬영을 끝나고 사실 그 수달업 하시는 이제 낚시하시는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아까 말했지만 가족 같은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수달업. 그러면 아버지의 이제 아버지가, 선생님의 할아버지는 수달 낚시. 근데 그때 딱 5살짜리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는 나중에 뭘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뭘 물어, 수달 낚시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 5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얘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5살 때는 과연 뭐 했었지?
나 5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TV 보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꿈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4학년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왜 살까? 행복해서 사는 것 같다. 나는 남을 웃기는 일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개그맨이라는 꿈을 키웠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벌써 5살인데 아마 5살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아들을 낳으면 얘는 무조건 수달 낚시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걸 보고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처음으로 맨날 팝콘 나한테 사달라고 하는 애한테는 짜증이 났었는데 처음으로 이 아이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태어났을 수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방글라데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방글라데시 사람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의 가장 큰 주제를 제가 요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삶을 살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자라고 생각하는 게 문화의 존중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한국과 제일 다른 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상대로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국이랑 제일 다른 문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종교, 남녀 불평등. 남녀 불평등. 종교도 맞는데 종교가 정치랑 경제랑 모든 걸 다 아우른다. 네. 보스. 우선은 교통 문화가 많이 다르죠. 교통 문화에 저희 집에 여행 유튜버가 2명이 나왔었어요. 자기 원래 힘든다는 말은 안 하는데 이상하게 방글라는 잠깐 아침에 한 2-3시간만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대. 그래서 왜 힘들까를 막 서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일단 도심에 내가 다니면 한국은 누군가 나한테 확 갑자기 들어올 이런 일은 없는데 여기는 모든 사방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거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서 힘든 것 같다. 빵빵거리는 게 미칠 것 같다. 자기는 빵빵거리는 것 때문에 째려보고 막 아저씨랑 눈싸움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자전거를 타고 막 시내를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성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그냥 안에서 욕을 막 계속해요. 와이씨, 이 사람들 이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조금 멀리서 저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도심에 그 도로에 저만 빵빵 안 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 빵빵거리고 있고 나만 빵빵 안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시에서 가장 사고 유발자는 나은 거예요. 방글라데시에서 봤을 때 왜 빵빵거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일단 신호등이 없어요. 또 하나 예화를 알려드리면 제가 병원차를 타고 가는데 삼거리로 딱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드라이브 아저씨가 딱 들어가는데 옆에 오토바이 오면서 박을 뻔한 거예요. 오토바이 아저씨가 내려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이 경적이 뭐 장식이야? 빵빵 안 하고 왜 들어와? 이게 이 나라 사람들의 룰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다. 난 여기 있으니까 나 갈 거다. 이거 먼저 알려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이 사람들 진짜 못 배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희 방글라데시 한번 오셨었는데 하는 말씀이 이건 1970년도의 한국의 모습이랑 비슷하다. 질서 없고 우리나라는 뭐 약속 잘 지켰는 줄 아냐? 코리안 타임이 있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선진 문화란 남을 피해주지 않는 가장 피해를 조금 주는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교통법 때문에 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버스 기사가 학생들을 쳐서 죽인 게 너무 많아갖고 학생들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개선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후진 문화에서 선진 문화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 많이 살리고 사람한테 더 유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선진 문화가 있다. 개선돼야 할 문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선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1970년도에서 제가 태어났을 때처럼 1990년도까지 정말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문화가 바뀌었듯이 우리도 그런 시간을 기다리면서 설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 계신 30년 되신 저희 원장님의 사모님께 여쭤봤어요. 사모님, 제가 이제 코이카에서 특강을 해달라는데 이거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데 제일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정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직이란 키워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과 관계.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대학교 다닐 때 하루만 연락 안 와도 우리 친구가 아니야?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야, 너 나 까먹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연락을 막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근데 이게 자, 이성 친구, 동성 친구 상관없어요. 남자애도 똑같아. 야, 너 나 까먹었어? 우리 친구 아니었어? 막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친구를 만났어요. 이번에 한국 가서 이제 7년째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나는 한국이 이게 안 맞더라. 그래서 뭐가 안 맞아? 이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외로워 보인다. 특히 대학교에서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걔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왕따가 되는 것 같다. 혼자서 밥 먹고 굳이 말 걸어도 되는데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7년 동안 사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은 맨날 빠짐없이 카톡은 안 해. 근데 자기 7년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만난 친구랑 맨날 영상통화를 한대. 맨날 그룹톡을 하고 맨날 영상통화를 한대. 그거를 딱 듣고 야 이래서 내가 힘들었었구나. 네, 이제는 저는 이게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나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만날 때 얘기를 해요. 저희 병원에 있는 한 분의 얘기인데 그분이 시골에 사세요. 근데 시골에 자기 주민 중에 한 명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개돈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가서 그냥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은 이걸 확실하게 알아요. 내가 힘들면 얘 사람이 날 도와줄 거다. 이게 다카는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데 시골엔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대입했을 때 보면 가족한테만 그러지 않나요? 형한테 형 나 힘들어 10만 원 보내줘 이러고 형이 나중에 형 야 나 좀 힘든데 10만 원만 보내줘 하면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언제 만났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명절이란 가족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제가 이거를 두 가지 예가 있는데 그분이 맨날 힘들다고 하세요. 돈이 없다. 우리 애들 학교 가는 것도 좀 막 남편도 직장 잘렸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 부족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한대요. 마을에서. 그래갖고 자기가 돈을 내서 파티를 주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 거죠. 아니 자식들 지금 뭐 먹을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가서 파티냐 코로나고 이러니까 올해는 그냥 있던 걸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해라 이랬는데 뒤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파티고 그런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나라 사람한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명절이라는 게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드라이버 아저씨가 2013년도에 전국적으로 핫달, 그러니까 시위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기간에 모든 버스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근데 이 아저씨가 집까지 가는데 자전거 타고 14시간. 그 14시간을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전거 아니에요. 세계 일주하는 이런 MTB 자전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장바구니 요거 아시죠? 요걸로 간 거예요, 14시간을. 그래서 아니 힘들지 않았냐 그랬더니 나 가면서 진통제 2알 먹으면서 갔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명절이란 것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뿌리 밑에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것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보스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너무 급한 일이 생겨갖고 명절 때 우리 직원들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하면 한국 사람한테 야 명절 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보다 배로 마음이 아파야 된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한국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걔는 이제 버리고 나랑 맞는 사람을 찾아서 막 욕을 하잖아요. 얘랑 만났는데 진짜 별로더라. 어느 때나 같이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아저씨들이랑 막 얘기를 해요. 막 진짜 즐겁게 얘기를 했는데 내릴 때 딱 내리고 나니까 세 걸음 딱 걸으니까 내 핸드폰이 없는 거야. 그때 집에 가면서 온갖 욕을 다 했어요, 마음속으로. 저희 집 주변에 있는 경비 아저씨들, 그러니까 남의 경비 아저씨들이랑도 친해요. 막 얘기하면서 다니니까. 근데 그 아저씨들이 저를 보면서 막 장난을 쳐요. 근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내 핸드폰을 도난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방글라데시 사람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동안 갔다가 친구들이 얘기해 주더라고 너 좀 이상하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우리가 한국에서 있었으면 똥 밟았네 이 생각 할 텐데, 옛날에 제가 여기 와서 코이카 봉사단원들을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가면서 와, 나 방글라데시가 너무 좋아, 다시 오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여기 진짜 다시는 안 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다 이유가 뭐냐면, 다시 오겠다는 사람도 사람 때문이고 절대 안 오겠다는 사람도 사람 때문이에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근데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인데, 그걸 가지고 나라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문화에 얻을 수 있는 거를 다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나쁜 일을 당했어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한국에서 느끼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어도 다 좋지는 않을 수 있구나, 이런 편견을 좀 깨고 가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